하다 보니까 앉을 때 그냥 쿵 하고 앉게 돼요. 보내줄 때도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무릎을 구부려서 살포시 앉아주고, 고관절 앞쪽에 힘이 들어오실 거고요. 반대쪽은 지지하고 있어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은 낙상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고령층, 즉 60대 이후부터는 이 뭔가 운동을 할 때도 불안하고 한 발 서는 동작들도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동작을 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동작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의 몸의 근육들은 점점점 빠지게 되고 몸의 기능들도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상이 왜 위험하냐면, 어릴 때 낙상을 당해서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삐더라도 근육이 빠르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낙상이 돼도 뼈 붓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3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씩 빠르게 빠지게 되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폐경을 걷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육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서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근육들이 계속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는 붙었지만 다시 내가 활동을 이어갈 때 신경을 연결해주는 신호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빠른 동작들 하기도 어렵고 점점점 동작들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내가 바로 이렇게 뭔가 두 다리로 서서 동작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서서 진행을 하지 않고 우선은 이 다리 주변의 근육들을 먼저 활성을 시킨 다음에, 근육들을 먼저 펌핑을 시킨 다음에 큰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 펌핑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 부분을 들어줬다가 내려줬다가 20번 반복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동작을 할 때 종아리 뒤에서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고요. 앉아있을 때는 그냥 앉는 자세는 키 커지는 느낌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스쿼트 동작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하기 전에 이 종아리 근육들을 먼저 일을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3개만 더 할게요. 2, 3. 자,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펌핑을 시켰으면 다음은 우리가 무릎을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앞벅지 근육, 앞허벅지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여기서 무릎만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쭉 펴줄 거예요. 이때 옆에서 봤을 때는 등이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 햄스트링 근육이 짧다면. 그냥 앞벅지 힘이 들어온다면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의자 옆쪽을 이렇게 잡고 다리를 하나 들고 내렸다가 들고 내리기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앞쪽 근육들, 앞에 허벅지 근육들이 점점점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쪽씩, 한쪽 다리 10번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발목도 그냥 이렇게 힘을 빼도 괜찮지만 몸쪽으로 더 당겨주면 앞에 허벅지의 힘을 더 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10번. 3, 4, 5, 6. 그래서 내려갈 때 그냥 빠르게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펴줬으면 천천히 다시 내가 직접 조절하면서 8, 9, 10. 다음 동작은 종아리 허벅지 했으니까 이 내 다리를 들어주는 고관절의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허벅지를 의자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려줬다가 다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랑말랑할 때 다시 올려주고 반복. 이것도 동작 10번 먼저 진행할게요. 6, 7, 8, 9, 10. 이렇게 한쪽 끝나면 반대쪽도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들고 있는 다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다리를 들기 위해서는 반대쪽 하체도 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다리를 드는 만큼 반대쪽 다리는 바닥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세를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유는 굉장히 유사한 동작이 있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우리가 걸을 때도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다리를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내 다리조차도 드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리를 높게 못 들게 되면서 돌멩이나 턱 부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들어주는 동작들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고관절 들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을 치료할 때 보면 의자에 앉으세요 하게 되면 고관절이나 무릎 힘이 구부리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앉을 때 그냥 쿵 하고 앉게 돼요. 근데 이 습관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 또한 뼈가 약간의 금이 가거나 그렇게 되면 또 입원을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되게 조심스럽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이때 무릎을 조금 더 접어서 발을 의자 안쪽에 더 넣어주시고요. 상체를 그냥 앞쪽으로 숙여보세요. 허리 안 펴도 되고 등 안 펴도 되니까 그냥 숙여보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뜨는 지점이 있어요. 이 뜨는 지점에서 버티고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다시 보내줄 때도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무릎을 구부려서 살포시 앉아주고 다시 보내고 일어나고 쉽죠? 다시 내렸다가 앉아주고 구부렸다가 일어나고 넷 다섯.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내가 무릎을 많이 구부린다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내려가지고 무릎 구부려주고 그럼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허벅지 부분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수월해지시면 내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을랑말랑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근육에 쉬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근육들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좀 내가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팔을 앞으로 내밀고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관절 부분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동작들이 안 나온다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움직여주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근육에 힘이 잘 들어오신다면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하체에 전반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시다가 오늘 이 운동 프로그램을 다 수행을 안 하셔도 되고 하다가 힘든 구간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 또 다음 단계 진행을 해보시고 한 동작씩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이 동작들을 모두 다 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잘 해보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리를 약간 넓게 벌려주세요. 의자보다 조금 더 넓게. 그 상태에서 의자 잡고 다리를 옆쪽으로 살짝 보내줄 거예요.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 힘으로 내 무게를 이겨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한 발을 떼게 되면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릎을 옆쪽으로 보내면서 한쪽 다리에 체중을 더 실어줄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다리는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적어질 거고요. 옆쪽으로 이동한 다리 쪽에 허벅지 쪽이나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펴줬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굽혀주고 옆쪽으로 이동. 이때는 무릎이 발보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바깥쪽으로 내 두 번째 발가락 라인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무릎만 앞으로 보내기보다는 엉덩이 약간 뒤로 보내면서 20번 반복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구부리는 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만 보내도 돼요. 살짝 체중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사이드 런지 동작까지 끝났으면 이제 다음 동작은 의자 잡고 한 다리 올려볼 거예요. 진짜 내가 이제 한 발서기 균형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왼쪽에 두시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높게 올려 보실게요. 올릴 때도 내가 아까 앉아서 고관절 들어 올렸듯이 고관절 앞쪽에 힘이 들어오실 거고요. 반대쪽은 지지하고 있어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고 쭉 펴주시고 몸통도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쭉 세워주세요. 그럼 배에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반복. 이것도 이 동작은 10번 진행해 보실게요. 7, 8, 9, 10. 반대쪽도 두고 왼쪽 다리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까지 했으면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까지 했고 무릎 구부리는 것까지 했고요. 반대쪽 다리는 내 체중을 이겨내면서 한 발로 견디는 운동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아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을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하는 의자 잡고 하는 스쿼트 동작으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다리 너비는 딱 의자 정도 벌려주시면 되고, 혹은 의자가 좀 작거나 너무 크신 분들은 내 골반 너비 정도까지만 딱 벌려주세요. 골반보다 조금 넓게 벌리셔도 돼요. 그리고 발은 약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때 앉을 때는 아까 사이드 런지 동작과 마찬가지로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라인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스쿼트 동작을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갈 거고요. 대신 이때 의자를 잡고 그대로 쭉 앉았다가 일어나고, 쭉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때는 엉덩이도 약간 뒤로 보냈다가 서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스쿼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앞에 동작들을 한 가지씩 다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 잡고 너무 쉽게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손을 떼고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넘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자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스쿼트까지 동작이 됐다면 다음은 제자리에 서서 걸음걸이를 갈 거예요. 걸음걸이를 할 때 이제 팔 동작도 같이 갈 건데, 우리가 걸을 때 몸통도 조금씩 회전 동작을 해줘요. 그래서 몸통이 굳어 있다면 허리의 움직임도 많아지게 되면서 허리의 불편감이나 뒤에 허리 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저으면서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릴 때 왼쪽 다리 들어 올리고, 왼팔 들어 올릴 때 오른쪽 다리, 이렇게 제자리에서 걸음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로소 지금 앞에 했던 동작들을 다 같이 잘 수행을 한다면 이 제자리 걸음걸이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때 내가 제자리에서 조금 더 근육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무릎을 높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같은 쪽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반대쪽에 팔을 들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게 되면 뇌의 기능도 좋아지고 몸의 움직임을 더 조화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에서 10번 하셔도 되고요, 30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다리를 들고 버티는 동작이 계단 올라가는 동작이랑 또 동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어요. 이 동작들은 아무래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부모님께 또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분들도, 혹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허리 통증이 있거나 목 통증이 있거나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단계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통증보다 개선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에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 동작에 필요한 선행 동작들을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육들이 펌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도 훨씬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운동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프로필 링크 따라서 운동 영상들이나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